두 개가 더 있어요. 레커 공법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슬라브 공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커 공법은 어떨 때 쓰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레커. 흑마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사보강을 찔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커블럭을 하고 이게 바로 레커입니다. 레커. 레커는 두 곳에서 사용돼요. 두 곳에서. 어떨 때 사용되느냐? 집안이 경사가 심할 경우 자립식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이걸로 버텨주는 거예요. 대각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보거리가 여기 하나 더 원래 하나만 설치하면 이 위에도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버텨줘야 되니까. 그리고 맨 끝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 장비가 운용할 수 있는 폭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흑막이 굴착 맨 하단부에 최소 높이가 4, 5m 정도로 확보되어야 돼요.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레커를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레커를 설계하고 있고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슬라브 가시설. 슬라브를 보자고요. 슬라브. 이렇게. 슬라브는 역타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조리 다 저렇게 굴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굴착을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구조물이 올라오고 대매우는 공법을 순타공법이라고 하면 먼저 슬라브를 치고 나서 아래로 굴을 파먹어가면서 이렇게 굴착하는 공법을 역타공법이라고 합니다. 역타공법일 경우에는 슬라브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럿을 대신해줘요. 그러면 슬라브는 어떨 때, 역타공법은 어떨 때 사용할까요? 우리가 이걸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이 언제 적용되는지는 이해해야 돼요. 적어도. 역타공법은요. 대지의 형상이 정말 이상해서 지보공법이 도저히 설치가 안 될 때 또는 대지의 크기가 너무 커 지간거리가 120m씩 돼요. 대형 이 와이더스 IT 건물 봐보면 4동이잖아요. 4동 설치하는데 이 건물의 지하주차장 보셨죠? 3층까지 퍼져있는 거. 이거 보면 지간거리가 100m가 넘어요. 한 150m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파죠? 스트롯 공법 될 수 있나요? 세이커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이 지하 3층까지 파면 적어도 12m 이상 구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트 두께까지 고려하면 층당 4m씩만 해도 4, 3, 12나 매트 두께 2m 하면 14m잖아요 벌써. 그러면 이렇게 대지 공간이 클 때 15제를 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역타공법이에요. 역타공법은 최소의 면적이 300평 이상일 때 적용이 가능하고요. 슬라브의 가시설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정성 또한 꽤나 괜찮아요. 근데 아주 좋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지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 지간과 지간의 거리가 4m 이상의 슬라브가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스트럿 공법, 어센크 공법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지간의 높이가 2.5m 넓어도 2.7m 내외, 3m 내외로 무조건 넣는단 말이죠. 배치를. 슬라브를 근데 4m, 5m씩 벌렸다 칩시다. 그게 안정적일까요? 그러니까 속에다 역레커라는 걸 끼워요. 슬라브 공법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역레커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때도 확실하게 계산을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GeoX에서도 역레커 해석 원활할까요? 그 해석 방식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안을 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레커랑 해석하는 고동이 매우 틀리게 돼 있어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각도를 줘가지고 그냥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벽체공법에 대한 5가지와 지보공법에 대한 4가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차수공법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차수공법의 대표 주제가 LW, SGR 이 2가지의 공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공법이고요. 이 2가지 중에 왜 이 2가지를 근데 지금 LW는 아예 안 쓰죠. LW는 물유리의 공법으로 집안을 젤리처럼 끈적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걔가 끈적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물이 다 셉니다. 자, 우리가 흑마기 가시설을 굴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벽체 배면에 있는 물의 높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관리하는 게 지하안전평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토립자 물 공기에서 토립자와 물이 동시에 빠지는 입자 유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2cm/s라는 물의 흐름이 발생을 하면 입자 유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쫙 물이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면에 공극이 생겨요. 그러면서 집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속 내려앉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고요. 쉽게 포장층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입자 유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입자가 다 빠지고 포장이 이렇게 한 번에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포장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내일 아침에 와보니까 뭐야 이게 막 이만큼씩 막 포장이 꺼져 있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제가 관리했던 사후자평 현장에서 올해 사고가 발생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집안 침하 사고가 나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3주 전에 제가 토질리 기초기술사회에서도 컨퍼런스를 했는데 강의를 한 15분 정도 했어요. 제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점검을 열 몇 번을 나서고 밑에달라는 10번을 넘게 갔어요. 제가 심시의 심의위원인데 저랑 잘하는 형님들이 심의하고 왔어요. 저를 자문하고 저를 두드러 깨려고 잘 봐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되게 고생을 했는데 CIP에 대한 수직도가 불량했고요. 그 현장은 그 다음에 차수공법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면 집안에 입자 유실과 물의 유실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차수공법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차수공법을 다시 설명드리는 거예요. LW는 사장됐어요. 설계하지 마세요. SGR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데 SGR이 나쁜 공법이 아닙니다. 우리 그라우팅 단가를 뽑을 때요. 어떻게 뽑느냐? 메타당 단가로 뽑습니다. 그라우팅 1메타당 얼마라고 뽑는데 SGR의 설계 단가가 한 5만원 돼요. 비싸죠? 메타당 5만원이면. 근데 특허 공법들은 얼마냐? 3만원, 4만원 설계 단가. 누가 하죠? 근데 현장에서는 SGR로 쓰고 싶어 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특허공법은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m당 3만원에 하겠다고 들어오면 세일률이 없습니다. 3만원을 고스란히 시공사에서 다 줘야 돼요. 근데 SGR은 설계가는 5만원인데 현장에 일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은 18,000원, 2만원에 들어와요. 왜? 특허가 없으니까 아무 업자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5만원짜리 공법이 2만원짜리가 됐네요. 어떻게 시공할까요? 어떻게 시공할 것 같습니까? 재료 넣을까요? 안 넣죠. 그러니까 가라우팅이라는 표현을 하죠. 하는 척만 한다. 가라다. 그러니까 SGR을 못 쓰도록 하는 거예요. 용탄의 문제보다는 시공상 관리가 안 되니까. 시공사들은 믿기가 어려우니까. 서울시 굴도심이 받는 사업들은 대다수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SGR을 설계해서 오면 다 바꿔요. 못하게 합니다. 용탄의 문제성을 자꾸 지적하면서 못하게 해요. 용탈 현상이라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콘크리트의 핵심 재료인 실리카가 유출되는 게 용탈이에요. 그러면서 재료가 푸석푸석해집니다. 푸석푸석해져요. 원재료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용탈 현상인데 SGR을 제대로 시공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용탈은 없어요. 근데 제대로 시공을 안 하니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데 누가 거기다가 열심히 3만원 4만원 하겠어요. 내가 2만원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차수공법에 대해서는 시공 관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지하전평가 표준 매뉴얼이 바뀌면서 지하 수위에 대한 허용 기준이 변경됐죠. 원래는 1일 1m, 굴착 완료시까지 8m였는데 이 8m에 대한 규정이 사라졌어요. 3차 관리 기준치가 지하 수위가 저하돼가지고 3차 관리 기준치를 초과됐다. 그럼 공사 중지해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내가 차수를 충분히 했는데 옆에서 다 빠져버렸어. 집안의 상태에 의해서 변동돼 버렸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이 완화됐어요, 현재. 그리고 하나 더. 지보제의 공법을 아까 전에 지하전 평가에 그 업무지침 50조, 제50조 보면 거기에 보면 지하전 평가 재협의라는 게 있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스트럿에 대한 간격을 넓히면 안 되는 거죠. 최대 간격이 벌려졌을 때, 그러니까 응력비가 떨어졌을 때 또는 벽체에 대한 강성이 저하됐을 때 차소공법의 간격이 멀어졌을 때 지하전 평가 재협의라고 써져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지보공법을 변경하면 어려워요. 간격이 변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것도 완화되고 있어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서 Q&A를 도와줍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전에는 최대 간격이 벌어졌을 때 재협의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응력비 조건으로 지류회신을 해주고 있어요. 예전에 지하전 평가 받았을 때 응력비와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간격이 좀 조정되도록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보제가 있는데 만약에 특허공법으로 바꿨어요. H 파일이었는데 특허공법으로 바꿨어. 그러면 재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등한 배치냐면 재협이 아니에요. 재료가 변경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변경에 대해서 원활한 자유가 생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